이란이 4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패기했는가?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그러니까 사우디는 바빠요. 단순하게 니네 핵 안 가질 거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바보같이 니네 핵을 갖는다? 그럼 우리도 가져. 사우디가 지금 하는 모든 행동들을 보시면 가지고 합니다.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있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의견이 갈릴 경우 전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 수도 있을까요? 사실은 문제는 뭐냐면 미국이 이스라엘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무슨 문제가 있냐면 단순하게 말하자면 미국이 무기를 주지 않으면 돼요. 이스라엘에. 무기를 주지 않으면 이스라엘도 더 이상 공격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미국이 계속 무기를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공급하느냐? 미국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이라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내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녕하세요. 서강대 유럽연화 연구소의 박현도입니다. I understand their passion. I've been quietly working with the Israeli government to get them to reduce and significantly get out of Gaza. 그러다 보니까 전쟁을 원하는 사람들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 양쪽을 다 지금 비율을 맞추려고 그러다가 표를 닳고 있는 거죠. 네타냐후로서는 꽃놀이패를 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우리는 연말까지 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선거 기간 내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바이든이 안 돼도 트럼프가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은 나쁠 건 없거든요. 예전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트럼프의 핵심 참모인 트럼프의 사위의 쿠슈너와 네타냐후는 집안끼리 굉장히 가까워요. 예를 들면 네타냐후가 쿠슈너 집에 가면 쿠슈너 방에서 잠을 잤다고 할 정도로 침대를 내줬대요. 그 정도로 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이든보다 트럼프가 더 낫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대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는 거고 미국이 압박이 안 통하는 거고 미국이 처음부터 네타냐후를 미국 말을 듣도록 유도하는 데 실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지금 아쉬울 건 없어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미어샤이머 교수인데 미국 정치를 망치는 거는 유대 자본이다. 유대 자본으로 정치인들이 움직여서 미국의 국익에 맞지 않는 정책을 하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물어보면은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보통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주이시 라비, 그 돈. 가디언에서도 그 기사를 나왔었습니다. 1990년대 이래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받은 돈이 400만 불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힐러리 클린턴도 200만 불이 넘고 미국 민주당에 그런 인사들이 많아요. 미국 그 주이시 아메리칸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정치 자금을 받는 경우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크리스천 자이오니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시온주의에 동조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환영받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정치인들이 그거를 쉽게 바꾸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중동 국가는 현재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아주 조용합니다. 우리가 그 전에까지 보면은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보면 아랍 전체가 동조하는 현상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마스에 동조하기가 어려워요. 아랍 국가들이.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보기에는 하마스가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랍 국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마스가 순수한 독립운동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종교적인 독립운동이에요. 이슬람이라는 가치가 들어가요. 하마스는 이슬람적인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거든요. 그런데 하마스의 생각 속에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런 왕정 국가들은 같이 갈 사람들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없애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이슬람 원리주의인데 이슬람 원리주의에서는 왕정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하마스를 지지한다라든지 그런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라고 그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계속 지원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나라도요 하마스를 지원하겠다는 나라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딜레마예요. 만약에 이게 하마스가 아니라 그냥 정말 하마스와 관계없는 순수한 팔레스타인 조직이 했었더라면 상황이 다를 텐데 하마스라는 것 때문에 주춤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한다는 말 절대 못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랍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조용하네 사실 부글부글 끓죠. 그러니까 위정자들이 생각하는 것과 민간인들이 생각하는 건 좀 달라요. 민간인들은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죠. 하마스가 이슬람 원리주의든 뭐든 간에 아랍 세계에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는 조직이 누구냐? 하마스밖에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한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왕정들이 하마스가 나쁘다는 얘기도 못하고 잘했다는 말도 못하고 팔레스타인의 대의에 동참하고 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만 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딜레마고 그럼 오히려 이 상황에서
아랍 국가들은 조용하고 누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냐면 아랍이 아닌 사람들, 이란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묘합니다. 현재로서는. يجب علينا أن نقبل أيدي وأذرع المقاومة والحماس. 그러면 이란이 지금 하마스의 배후가 된 거에는 목적이 뭔가 있나요? 아니 근데 사실은 이란은 하마스의 배후는 아니에요. 하마스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죠. 이란의 목표, 하마스의 목표, 헤즈볼라의 목표, 후티 반군의 목표, 그리고 이라크에 있는 시아 민병대의 목표는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무너뜨려서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 이란은 1979년에 이란 혁명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이란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세속주의 왕정을 무너뜨리고 이슬람 공화정을 만들었는데 이들의 그 혁명의 모토가 억압받는 자를 해방하는 겁니다. 이란에 억압받는 국민들을 샤의 압정으로부터 해방을 시켜서 이슬람 공화국을 만들었고, 그리고 딱 돌아보니까 팔레스타인이 압정을 받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의 혁명의 완성은 팔레스타인 독립국가 세우는 게 이란 혁명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시온주의 정부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는 게 이란이 만든 헤즈볼라, 이란이 지원하는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 이란에 이제 정신적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후티 반군. 그리고 하마스도 그러한 정신적인 후원하는 데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종파는 달라요. 근데 그게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이란은 정신적으로 후원한다.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후원한다는 얘기는 해요. 하마스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으로 후원한다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란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정황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란이 후원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예를 들면 이란이 자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예, 분부를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느냐? 아니란 얘기예요.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서로 이 이해관계가 맞으면은 같이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헤즈볼라 같은 경우에도, 레바논 헤즈볼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란이 명령을 내리면 헤즈볼라 따른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헤즈볼라가 레바논 내에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란 말을 따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는 같이 움직이는 거죠. من دریافتم که با توجه به سناریوهایی در مقابل حزب الله هر گونه اقدامی یک زلزله بزرگ علیه صهیونیست‌ها خواهد. 그러니까 이번 전쟁을 다시 복귀를 한번 해봐야 되는데요. 이란이 그렇게 바보 같은 나라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일어나면은 이란도 끼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란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하는 전쟁을 해도 지금 쉽지 않은 판에 내가 전쟁에 끌려갈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란이 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독 작품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하마스가. 그러면은 정리를 좀 하자면 미국이나 이스라엘 전선에서는 일단은 이란을 적으로 놓고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후티는요 누구도 말릴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을 방송에서 해야지. 이 동네 나예요. 아무도 못 건드려요. 예, 그거는 후티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이란도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وفي هذا المقام المهيب نجدد العهد والولاء للسيد القائد يحفظه الله. 사우디아라비아나 UAE가 7년 동안 후티 반군하고 전쟁을 했어요. 2015년부터 전쟁을 했는데 결판이 안 나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도 이란과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란 외교장관이 얘기했습니다. 미국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 왜냐하면 미국도 원하지 않아요. 확전이라는 것은 돌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란이 완벽하게 장악을 하지는 못하지만 계속 압력을 넣고 있는 거죠. 하지 마라, 하지 마, 제발. 더 크게 하지 말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까지 오는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하마스만 더 고립이 되고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수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작스럽게 물살을 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요, 사실은 지금 물밑에서 뭔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거든요. 결정이 돼서 알 수 있는 거고, 그 전에 2020년에 이스라엘과 UAE, 바레인이 손잡았었을 때가 아무도 몰랐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되고요. 다만 확실한 건 사우디아라비아도 그 얘기했습니다. 완전히 물 건너간 건 아니다. 때가 되면 다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경제 발전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전기차 타고 다니고, 아마도 석유나 가스를 완전히 안 쓰는 세상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60%는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체 에너지를 하면 40에서 50%까지는 뭐 2030년, 2050년 이후에는 가능하게 했지만 최소한 50%는 쓸 거란 말입니다. 최소한. 예. 그런데 문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의 산유국들은 그래, 그러면 우리가 석유를 좀 덜 팔고 다른 거를 좀 하면 되지,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석유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 100을 팔았었는데 전 세계가 갑자기 뭐 전기차로 간다, 수소차 간다, 뭐 그러면서 하면은 60밖에 못 팔면 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러니까 바빠요. 지금 전쟁이 났다고 팔레스타인 문제 덤벼들기는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확전을 원하지 않고 이란도 원하지 않아요. 적어도 미국은 지금 대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있는데 그걸 확장시켜가지고 이란과 뭔가를 한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가 있습니다. 변수가 하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변수인데요. 하마스와 전쟁을 끝낸다고 해서 이 전쟁이 끝날 것인가?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헤즈볼라하고 한판 해보고 싶어요. 남쪽에는 하마스가 있지 않습니까? 북쪽에는 헤즈볼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생존의 문제가 걸린 게 헤즈볼라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그 국경선도 지금 완전히 결정되지 않고 있고 거기서 우리 동맹부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충돌을 막기 위해서 평화유지군으로.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주민들이 최소 8만에서 20만 정도가 그쪽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지금 피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다시 자기 국민들을 그 지역에 다시 안착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통제를 해야 되는데 말은 안 듣거든요. 리타니 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타니 강 북쪽으로 가라. 쉽게 말하면 비무장 지대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헤즈볼라는 아이고 그거는 뭐 실현 불가능한 일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야 하마스 전쟁이 끝나면 이게 끝난 게 아니다. 북쪽이 문제가 정리를 이번 기회에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נתנו לו דוגמה מה קורה לחברים שלו בדרום וזה מה שיקרה פה בצפון. אנחנו נעשה הכל להחזיר את הביטחון. תודה רבה לכם. 예, 그렇게 되면은 좀 복잡한 문제가 되죠. 헤즈볼라하고 이스라엘이 또 부딪히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국민들도 좀 피곤하지 않을까요? 계속 전쟁하면. 네, 근데 이스라엘은 뭐 1948년에 건국 이래로 계속 전쟁을 해왔잖아요. 많은 부분에서 단련이 돼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국민들도 이번 기회에 좀 정리도 했으면 하는 마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전쟁은 계속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에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의 관계를 우리가 보면은요. 사실은 1979년이 기점인데 79년에 이란이 친미 세속 왕정에서 반미 이슬람 공화정으로 바뀝니다. 그전에는 달리 말하면 페르시아만을 사이에 두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있잖아요. 이 둘을 쌍둥이 기둥이라고 얘기했어요. 미국이. 쌍둥이 기둥,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를 미국이 잘 운영하면서 여기에 에너지를 자신의 통제하면서 이끌어왔는데 그중 한 축이 무너져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은 사실 이란을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이란이 세속주의 국가고 사우디는 깝깝하고 그러니까 누구를 더 좋겠습니까? 이란이 더 좋아했죠. 이란이 급격히 무너진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그러니까 이란이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갔다는 얘기는 사우디 왕정한테는 충격이죠. 왕정 국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런데 사우디가 아무튼 어떻게 했든 간에 새로운 국가가 생겼으니까 축전을 벌입니다. 이렇게 잘 지내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란이 쉽게 말하면 입 딱 무시해버립니다. 왜냐면 이란은 그때 혁명 정신이 투철해요. 사우디하고 우호를 할 관계가 아니고 사우디 같은 나라들도 혁명을 엎어야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란이 79년부터 이쪽 지역의 게임을 주도를 합니다. 사우디는 끌려다니는 게임이에요. 수세예요, 수세. 예, 이란이 공격하면 사우디는 수세. 예, 자기 정체성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그 패턴으로 오다가 우리는 더 이상 이렇게는 가지 않겠다고 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이 그 얘기를 해요. 그 아버지인 살만 국왕과 함께. 두 사람의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야, 우리가 79년 이전의 중동이 이렇게 이상한 곳은 아니었다. 근데 이란이 혁명이 난 다음에 선명한 이슬람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놀래가지고 선명한 이슬람 하고도 해보니까 누가 더 보수로 가냐, 누가 여자들한테 옷을 더 많이 입히고 누가 더 많이 가리고 뭐 이런 경쟁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동이 사람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 됐다 이거예요. 아, 지금까지 우리가 이란이 주도한 게임에서 우리가 계속 게임을 했네, 수세로. 축구 경기로 하자면 계속적으로 수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안 하겠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그 게임하고 우리가 좀 경기의 주도권을 바꾸고 하겠다면서, 그러면서 이 양쪽이 사이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وتطلب مغادرة جميع أفراد البعثة الدبلوماسية الإيرانية خلال 48 ساعة. 그런데 해보니까 그것도 정답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무함마드 빈 살만이 작전을 바꿨습니다. 야,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이란과 단교된 거를 2021년 3월달에 복원을 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내세우는 정책은 우리 지금 탈화석연료 시대를 맞이해서 산업 다각화도 해야 되고 주변 국가와 싸우면 이제 더 발전할 기회가 없으니까 발전을 해야겠다. 그러면 이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 저는 그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모하마드 빈 살만식 협회 정책이에요. 이란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사우디는 돈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란에다 투자를 했다. 투자를 해서 이란과 경제적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요거 하는 게 그거예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란과 경제관계를 묶어가고 대신 단 한마디 해야죠. 이란이 핵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란이 핵을 가진다? 그럼 우리도 가질 수밖에 없다. 그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미국이 놀래가지고 야야 니네 투자 그것도 우리 제재법에 따라야 된다 하고 지금 막고 있는 거죠. 아직은 못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실제로 이란에 투자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봐요. 저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문제는 미국 제재입니다. 사우디가 이란에 투자를 한다면 짜잘한 걸로 투자하지는 않을 거예요. 큰 에너지 섹터라든지 이런 걸로 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제재에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단을 시킨 거고 미국과 어느 정도 되고 만약에 풀어진다면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또 이스라엘이 또 문제 삼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저는 궁극적으로 할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란과 경제 공동체를 이루려는 마음이 있어요. 예,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이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이란에 대해서 일기 때와 좀 비슷한 스탠스를 취할 건지. 일기 때하고 지금 정치적 상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일기 때하고 똑같이 반복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기 때는 이란을 밀어붙이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만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미국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도 밀어붙이고 다 밀어붙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콜드피스여서 밀어붙이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다 하면 일기째처럼 한다 그러면 모하마드 빈 살만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미국의 위상이 낮아진 건 확실해요. 우리가 1945년에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의 전략가들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2차 세계대전을 미국이 혼자 끝낼 수 있는 건데 막판에 소련을 불러들여가지고 소련이 진짜 미국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다 숟가락만 얹어서 그러면서 1945년 이후로 거의 50년 동안 냉전이라는 걸 겪었잖아요. 그 비용이 너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냉전의 비용을 다시는 지불하지 않겠다. 그때 91년 이때쯤부터 나왔던 얘기가 미국이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동시에 전쟁을 두 곳에서 해도 다 이길 수 있다. 미국이 자신감 있게 얘기했던 거고 전 세계가 그 말을 듣고 어유 잘난 체 하세요 이런 말 하나도 없었어요. 전부 다 미국이라면 반드시 그럴 수 있을 거야. 그 정도로 슈퍼파워였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동시에 두 곳에서 일어난 전쟁 이길 수 없다. 그리고 2026년까지는 더 증강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로서는 해군력으로도 안 된다. 중국과 러시아가 힘을 합쳐서 오면 이길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미국도 지금 바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딜이 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다만 이제 여기서 변수는 이스라엘입니다. 중동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신경 쓰는 건 이란의 핵 개발이거든요. 그것만 아니라면은 이스라엘이 문제를 일으킬 필요는 없는데 그 핵 개발 부분만 정리가 된다면 그러니까 지금 일기 때와는 다르다. 그러니까 일기 때는 트럼프의 작전에 모두가 동참하는 상황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선에서 벗어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중동에 전쟁이 안 나게 되거든요. 이란 건드려서 좋을 거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좋아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굳이 미워하면서 싫어하면서 욕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좀 같이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는 얘기고 그런 면에서는 현명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트럼프도 이란에 대한 제재를 조금 풀고 핵 개발에 대한 협상을 해서 미국이 직접 또 이란에 대한 투자를 하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는 야, 너 오바마하고 한 거 그거 버리고 나하고 다시 하자. 트럼프는 자기가 사인이 들어간 협약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란이 야, 우리가 왜 또 해야 되냐 했는데 그래서 안 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들어서서 한다면 다시 맺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는 국가 이상의 국가예요. 우리에게는 선진 문화의 모든 걸 총체적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하는 건 다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릴 때가 있습니다. 미국과 같이 가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거 다 주면서 가는다? 그건 전 아니라고 봐요. 우리도 이제 그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게 많은데 우리 스스로가 쓰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그게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간에 우리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되는데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촉각을 맞춘다는 것도 참 슬픈 일이긴 해요. 왜냐하면 미군이 우리한테 있는 것도 우리 안보를 지켜주는 것도 있지만 미국 스스로가 한국에 중요하기 때문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한다면 잘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나타냐후 총리가 나빠요.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거죠. 상식적으로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스라엘만큼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없다. 이스라엘 그냥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고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어요. 나타냐후 총리는 바이든보다 트럼프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타냐후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전쟁이 지금 7개월째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이제 전쟁을 끝내도 돼요. 거의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요. 마지막 남은 도시가 이제 이집트 국경에 있는 라파 국경에 있는데 거기를 들어가겠다고 지금 계속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거기 지금 다 가자 주민들 대피해 있지 않냐. 민간 피해 많이 나는데 거기 어떻게 군사 작전을 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지금 시리아에 있는 이란 영사관을 날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란으로서는 야 다른 것도 아니고 영사관이야 영사관. 이거 대사관 옆에 있는 지혜 법권 지역인데 우리 땅에다 미사일을 쐈어? 이거 사실 그냥 못 넘어간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고요. 사실 나타냐후 총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좀 이상하다. 지금 가자 지구 전쟁하고 있죠. 이스라엘 북쪽에서 헤즈볼라하고 또 계속 지금 전쟁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이스라엘도 피해가 많습니다. 전선이 벌써 2개예요. 여기서 이란까지 또 전선을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너무 무리하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그 배경이 뭔가 의심할 수밖에 없죠.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의 서일광 박사입니다. 전쟁이 끝나기 전에 사실상 총선을 하기 어렵잖아요. 네, 지금도 이미 이스라엘 내에서 국내적으로 비판이 많습니다. 전쟁 중이라도 총선을 해야 된다. 근데 자기는 안 된다. 총선보다는 일단 전쟁을 내가 잘 끝내고 나서 그 다음에 가서 얘기하자. 가자지구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마당에 새로운 전선을 만들어서 전쟁을 더 하겠다는 것이고 계속 이제 전쟁을 만들어서 자기가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파들에서 난리가 나고 지금 이게 나라냐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전쟁만 할 것이냐 아직 인질 130명이 하마스에 잡혀있어 풀지도 못했어요. 근데 국민의 생명을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하마스 괴멸이 첫 번째 최우선순위다. 계속 지금 진격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냐후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고 이번 시리아에 공습하고 이란하고 지금 전선을 형성하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나타냐후가 새로운 전선을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30% 정도는 진짜 새로운 전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이 국면을 이끌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있어 보인다. 이란까지 참전하면 이스라엘은 전선이 이렇게 넓어지게 되는데요. 네타냐후는 이걸 감당할 자신이 있어서 이런 걸까요? 아니면은 다른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런 걸까요? 믿는 구석이 있죠, 미국. 미국을 자꾸 지금 이 대치 국면에서 끌어들이죠.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만약 무력 충돌이 격화되면 미국이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스라엘을 도우러 정말 나타냐후 싫어하지만 바이든하고 나타냐후 사이 안 좋잖아요. 그러나 바이든으로서는 나타냐후는 싫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도와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게 왜 그런가요? 바이든은 나타냐후를 그렇게 싫다면서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도와주냐. 잘 이해가 안 되시죠?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첫째, 중동에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 줄 수 있는 국가는 없다. 대체자가 없어요. 중동에서 미국과 제일 친한 국가 누가 있습니까? 한번 대보시죠. 사우디? 이집트도 약간 이집트도 친하죠. 뭐 쿠웨이트도 친하고 UAE도 친하고 다 친합니다. 사우디와 미국은 뭡니까? 옛날부터 사우디의 기름이 날 때부터 미국과 네가 원유를 우리한테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면 우리는 너의 안보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게. 동맹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우디하고 미국은 얼마나 친했습니까? UAE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렇게 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화가 너무 달라요. 아랍 사람이고 무슬림 사람 국가잖아요. 기독교인 미국하고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만 문화적으로는 이슬람, 여기는 기독교예요. 근데 유대교, 그 다음에 유대인, 구약을 같이 공유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은 신약을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이라는 기독교인들이 경전,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있는 유대인과의 어떤 교감이 훨씬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아무리 우리가 사우디, UAE, 걔네들 우리 말을 잘 들어. 걔네들은 진짜 뭐 좋아. 돈도 많아. 해달라면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뭘 정보를 주고 이렇게 해도 이스라엘만큼 미국의 이익을 잘 대변해주고 싸움도 잘하고 무기도 잘 만들고 정보도 많이 가지고 있고 우리랑 잘 맞는 애는 찾기가 힘들 것 같아. 그 다음에 기독 문화도 맞아.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또 유대교, 그다음 이스라엘을 엄청 좋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도 이스라엘 그냥 함부로 버릴 수 없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아랍 국가나 헤즈볼라나 이란한테 공격을 받아서 무너지는 건 못 본다. 그러니까 전례 없이 이스라엘에다가 지금 무기를 준 게요. 1973년 전쟁 때 이스라엘에게 준 무기보다 훨씬 더 많은 무기를 줬어요. 이미. 만약에 미국의 지원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전쟁이 이렇게 유지 못합니다. The United States stands with Israel. We will not ever fail to have their back. 이게 이스라엘 우파들이 착각에 빠지는 게 우리 미국 없이도 우리는 우리 잘할 수 있어. 우리 충분히 강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내에서도 전문가들이 놀래고 있어요. 바이든만큼 우리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한 대통령은 없었다. 역사적으로. 정말 바이든은 우리의 구세주다. 이렇게 부를 정도예요. 할 수 있는 건 다 해줬어요. 전쟁이 터지자마자 바로 예루살렘 날아갔잖아요. 비행기 타고. 이번에도 이란이 공격한다니까 전부 항모전단태 해가지고 다 요격을 다 시켜줬잖아요. 그래서 미국과 이스라엘은 unbreakable chain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깨어질 수 없는 강력한 어떤, 우리는 한미동맹이 있잖아요. 공식적인 동맹이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요. 동맹이 필요 없어요. 적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적어도 우리가 너는 하나야. 그러니까 동맹이 없는 국가예요. 네타냐후 총리가 일부러 바이든 대통령을 곤란하게 하는 이제 상황을 만들어서 대선 분위기를 이제 좀 트럼프 쪽으로 바꾸려고 한다는. 네타냐후 총리가 나빠요. 왜냐하면 미국 정치에 계속 개입을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안 좋고, 정확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를 기대할 수도 있어요. 미국도 사실 이스라엘 정치에 개입을 많이 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라든지 우파들이 집권 못하도록 그렇게 개입을 조금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사실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개입을 많이 했죠. 왜냐하면 리쿠드당 니네 그런 지금 연정으로서는 이스라엘 미래에 도움이 안 된다. 아니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건 사실 국내 정치 개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네타냐후 총리가 그런데 되게 뛰어나요. 그것이 이제 안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미국 대선에서 자기가 선호하는 후보를 막 지지한다고 막 얘기를 하고 영향을 주려고 하는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이든을 계속 외교적으로 어렵게 되면 사실 바이든은 지금도 여론조사 결과가 안 좋은데 트럼프가 당선될 확률이 높고, 이전 트럼프 대통령 때 네타냐후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는 사이가 엄청 좋았죠.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선호하는, 오히려 바이든보다 훨씬 더 이스라엘을 선호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관계는 더 안 좋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차라리 바이든이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타냐후가 이스라엘과 이란 국가 간의 어떤 감정의 고를 이용을 한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이스라엘과 이란의 관계는 1979년 이후에 나빠졌어요. 79년 이전에는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대사관계까지 있었어요. 이란 이슬람 혁명. 그래서 정권이 완전히 바뀌죠. 세속적인 친미 정권에서 이슬람 정권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이슬람 정권은 반미 반이스라엘이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이스라엘과도 척이 지고 미국과도 완전히 이제 척을 지게 되고요. 더 이제 심각한 문제는 2000년대 이후부터 뉴스가 나온 게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한다는 보도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란이 자국 최초의 핵연료 생산 공장 가동에 들어갔다고 선언했습니다. با ظرفیت چند برابر سانتریول‌های موجود.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실제 그런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란 핵 문제가 터진 거죠. 이스라엘과 이란은 사실 그림자 전쟁에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은 이란 내에 있는 핵과학자를 10명 이상을 암살했어요. 이란은 테헤란 같은 경우는 러시아워가 되면 차가 많이 밀립니다. 그러면 오토바이가 쓱 지나가요. 차 뒤에다가 뭘 하나 탁 붙이고 그냥 오토바이 타고 쓱 지나가요. 그러면 그 차는 뻥 터집니다. 그 안에는 누가 있을까요? 핵과학자가 있는 거죠. 저 소설 잘 못 씁니다. 네. 그게 최소 10회 이상 있었고. چون میگفتن یه موتور سوار اومده اونجا چسبونده بوده این بمب حرکت که کرده بوده اومده اینجا که رسیده بوده. 사실 쌓인 감정이 굉장히. 그렇죠. 역사적으로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핵과학자 죽였죠. 이란 내에 누가 했는지 알 수 없는 폭발, 정유시설 폭발, 핵시설 폭발, 엄청나게 많은 폭발들이 한 5년 내에 그런 뉴스가 부지기수 너무 많았어요. 그거 누가 다 했을까? 미국 아니면 이스라엘이에요.
그쪽을 의심하고. 예, 의심이 아니고 저는 뭐 확신해요. 거의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란으로서는 쌓인 감정 정도가 아니고 불구대천지 원수입니다. 앙숙 정도가 아니에요. 거의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란이 4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패기했는가? 이미 전쟁이 사실상 확전이 됐고,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핵폭탄급이에요.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배경이 뭔가? 나타냐후 총리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관계 정상화는요, 거의 핵폭탄급이에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작년 10월 7일인가요?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전에 거의 다 됐어요. 사실 하마스가 그걸 막기 위해서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왜? 사우디는 순니 국가,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국가들 중에서 상징성이 1등이거든요. 메카와 메디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순니 국가가 어려울 때 사우디가 다 경제적으로 많이 도와줘요.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한다는 얘기는 다른 아랍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UAE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럼 이스라엘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이란은 얼마나 울겠어요? 짜증나는 거죠. 이란은. 안 그래도 지금 고립되어 있는데 순니 국가 전체가 이스라엘과 편먹고 미국과 편먹어버리면 외로운 섬이에요. 그래서 이란이 이번 전쟁의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 점이에요. 안녕하십니까. 고려대 중동이슬람센터의 서유광 박사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도 이거를 추진을 하고 있어요. 바이든 독트린이라고 얘기를 해서 만약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고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을 가져오고 거기에 동의한다는 어떤 비전만 세워주면 사우디하고 관계 정상화 시켜줄게. 사우디도 준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사우디 오케이 했거든요. 나타냐후가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죠. 그것만 되면 사실 중동 지역이 전체가 지금 바뀔 수도 있는데 나타냐후는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엄청난 업적을 남긴 총리로 기록될 수 있는데 왜 전쟁에만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국가를 세워줘야 된다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그거를 제시해야 되는 게 정치적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면 연정이 깨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나타냐후는 저울질을 하고 있겠죠. 이제 그게 진짜 안타까운 일. 이란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본토 공격하지 않았던 전략이 바로 전략적 인내 전략이에요. 한 2020년부터 트럼프가 이란을 막 압박을 하니까 이란 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되냐 입장을 정해야 되거든요. 덤빌 것인가, 저항을 할 것인가, 참을 것인가. 참는다고 결정을 했어요. 힘이 없어서 참는 게 아니고 우리가 힘이 더 강해지면 싸우겠지만 현재로서는 미국하고 대결해봐야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불리하다. 참을 수밖에 없어. 참아. 이게 전략적 인내였어요. 근데 전략적 인내가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사실상 전략적 인내 전략이 폐기가 됐어요. 이제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가서 이스라엘이 우리 혁명수비대 장성이나 장교를 죽이면 그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보복할 것이다. 이게 이제 바뀐 전략이에요. 완전 티포텟 전략으로 가는 거죠. 누구 죽이면 우리는 반드시 공격한다. 이게 바뀐 전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딜레마에 빠졌어요. 왜 딜레마냐? 자, 수위 조절을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해야 되는 건지 이란 쪽에서 인식할 때는 아니야 그거 너 선을 넘었어. 네가 사용할 때는 수위 조절한 거지만 우리한테는 선을 넘었어. 그럼 또 때릴 거 아니에요. 그럼 계속해서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자지구 전쟁할 거는 헤즈볼라 하고 있어.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이란하고 이렇게 하는데 헤즈볼라에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전면전 시작해라. 그러면 이스라엘은 정말 심각해지죠. 헤즈볼라는 하마스 차원이 아니에요. 헤즈볼라는요 무기 체계가 하마스보다 월등히 뛰어납니다. 정확도가 높은 로켓이 많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략시설을 그대로 때릴 수 있어요. 원전, 전력공사, 아모니아 공장, 주요 전략시설을 다 때리면 블랙아웃 될 수도 있어요. 전기 안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공항. 그래서 헤즈볼라와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가장 싫어하는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력이 사실상 사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위험한 전쟁이죠. 그럼 전략적 인내를 폐기한 이유가 이제 약간 유리하다는 느낌을 받은 건가요? 그렇죠. 그거 말고는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2020년부터 2024년, 4년이죠. 4년 동안 전략적 인내를 유지하다가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걸 폐기했는가? 중요한 포인트죠. 이스라엘의 정보부 판단으로는 시리아에 있는 영사관을 때려서 혁명수비대 장성을 암살해도 이란이 우리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더라도 이렇게 대규모를 한다고 판단이 안 했어요. 예, 정보부 판단 실패예요. 정보 판단 실패입니다, 이게. 근데 이란은 딱 뒤집어서 바꿔버렸어요. 그 이유는 때가 왔다.
이스라엘이 가장 약한 시점. 미국도 대선을 앞두고 쉽사리 중동 지역 전체를 전쟁으로 몰아갈 전쟁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판단 섰겠죠. 계산기 두드립니다. 이전에 이렇지 않았거든요. 이전에 계속 전략적인 내 했어요. 이스라엘 때리면 뭐 말은 하죠. 비난을 하고 반드시 보복하겠다 했는데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했지만 그것도 실패를 하고요. 이스라엘의 본토를 완전히 때리면서 사실상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스라엘 갈등, 이란과 미국 간의 갈등이 판이 바뀌었어요. 기존에 이란이 했던 게 바로 저항의 축. 저항의 축이 뭡니까? 저항의 축이다 이거잖아요. 이란이 이스라엘 주위에 시아파들로 이렇게 저항의 축을 만들었어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죠?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예멘의 후티, 가자 지구의 하마스, 플러스 이슬람 지하드라는 또 작은 단체가 또 있어요. 이게 전부 다 저항의 축이에요. 액시스 오브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저항의 축으로 불의 고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쪼개겠다. 이게 이란의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압박하는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걸 하면서도 전략적 인내를 유지했었죠. 전략적 인내라면 또 다른 말은 내가 직접 나서 링에 올라가지 않겠다. 누구를 이용했어요? 대리조직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내가 안 가도 니네 대리조직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 근데 이번에 링에 직접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변화죠. 판이 바뀐 거죠. 훨씬 긴장 수위가 높아졌고요.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높아졌고,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면 그 공격 수위 또한 뭐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란이 재차 공격할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뭐 이란이 쏜 탄도미사일이 요격이 실패했어요. 한 2개 떨어져서 한 200명이 죽었다.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전면전이잖아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쓰고 싶겠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재래식 무기를 공격해봤자 이란에 피해를 많이 주지만 이란도 계속해서 쏠 거 아니에요. 피해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면 한 방에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제가 좀 과격한가요? 아니, 핵이 없으면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근데 핵이 있잖아요. 핵이 있으면 핵의 유혹에 빠집니다. 왜? 간단하거든요. 다른 거 쓸 필요 없이 이거 하나 테헤란에만 던져. 그러면 게임 끝이야. 그렇게 되면 미국이 어떻게 할까요? 어이 동생 잠깐 빠져봐. 이스라엘 잠깐 빠져보라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야 핵 끊어지도 마. 우리가 처리해 줄 테니까. 미국으로서도 이스라엘이 핵을 쓰는 거는 뒷감당을 어떻게 하냐고요. 청소 다, 설거지 다 미국이 다 해야 돼요. 뒷감당을. 왜? 이스라엘은 핵이 공식적으로 있다 없다 얘기를 안 해요. NCND, No Confirmation, No Denial 정책이 있거든요. NPT도 가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아랍 국가들이 다 이제 비판을 하죠. 왜 이스라엘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이 왜 이중잣대냐? 왜 북한만? 왜 이란만? 왜 우리만 자꾸 맨날 난리냐? 이스라엘도 뭐 핵을 없게 하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갑자기 이스라엘이 핵을 쓴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심각해지죠. 미국도 외교적으로 힘들어지죠. 이스라엘도 거의 뭐 아무 말도 안 하다 갑자기 핵을 써버리면 이제 핵 있는 것도 다 인정됐고 핵무기를 썼다면 이거는 뭐 사실 그 파국효과는 상상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전략은 특히 이란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은 미국과 함께해요. 그리고 이란 또 다른 문제는 핵 문제가 있잖아요. 핵 무기 개발을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란은 지금 현재 핵 문턱 국가입니다. 마음만 먹으면 몇 개월 내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왔어요. 일부러 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만들면 또 문제가 커지니까. 간을 보는 거죠. 국제사회의 대응을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특히 이스라엘이나 미국은 나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러면 갑자기 저 뒤에 가서 쫙 원심 불리게 막 돌려가지고 몇 개월 내에 만들 수도 있어요. 알 수가 없죠. 그거는 우리가 파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제사회의 문제다. 그러니까 문제를 크게 만드는 거죠. 왜? 자기가 혼자 감당이 어려우니까. 야, 이란 문제는 우리만 죽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죽고 니네도 같이 죽을 거야 나중에 이 문제 해결 못하면 다 죽어. 다 공멸이야. 그러면서 이제 미국 끌어들이고 유럽 끌어들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란을 압박하고 경제 제재하고 핵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게 이스라엘의 전략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을 계속 끌어들이는 거고 자기가 이란의 핵 시설을 때릴 수도 있지만 미국이 해주면 땡큐죠.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 좀 해결해 줬으면 좋은 게 가장 좋은 옵션이에요. 그런데 바이든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미국은 바본가요? 알고 있어요. 나타냐후의 그 꼼수를. 그래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발을 빼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성공할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자 지구 전쟁을 좀 끌고 가면서 조금 확전을 벌이면서 헤즈볼라, 그 다음에 이란, 미국까지 끌어들여서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끌고 가고 싶은 생각이었다. 그것이 나타냐후의 전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 또 드리고 싶은 것은 가자 지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은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하마스만의 전쟁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하마스를 도와준 게 이란이었고 전쟁이 나자마자 이란은 헤즈볼라나 예멘에 있는 후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한꺼풀 벗기면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고 한꺼풀 더 벗기면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었어요. 사실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 양상이잖아요. 그걸 사실 전문가들 제일 우려를 했지 않았습니까? 이 전쟁이 확전되면 아랍 국가들은 참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확전 옵션 중에 하나는 헤즈볼라하고 전면전이 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이란이 들어올 것이다. 이란이 들어오면 미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이미 저는 이 전쟁이 사실상 확정됐고 이란이 지금 역사상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이스라엘 본토 공격을 한 거예요. 물론 뭐 드론 몇 대 쏘고 이런 건 있었죠. 근데 350기 이상의 대규모로 공격을 한 거는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란 전선으로 확대까지 하면 이스라엘의 여론과 민심은 좀 어떻게 바뀌어요?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쟁이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공격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국민들은 분명히 가자지구 전쟁은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 우리를 이렇게 공격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 이단에 대해서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어요. 네타냐후가 그걸 노렸을 수도 있는. 그렇죠. 왜냐하면 워낙 이스라엘 국민들이 이란을 싫어하기도 해요. 저항의 축을 만들어서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혀왔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계속 헤즈볼라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이번 전쟁 나서 후티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남부로 탄도미사일 드론 쐈잖아요. 그거 다 요격시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가 계속 시리아로 넘어가서 시리아에서 또 이스라엘을 공격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모든 대리 조직 뒤에는 이란이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만약 전쟁이 끝나게 되면 네타냐후의 정치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총선이 치러진다면 나타냐후 총리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나타냐후 총리에 대한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상 조금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고 현재로서는 아주 낮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끝나는가가 중요하죠. 일단 가자지구 전쟁은 끝나긴 끝날 텐데 최소 여름까지 갈 것 같고 이란과의 전쟁 결과도 중요하죠. 이미 벌써 가자지구 지금 전쟁에서 실기를 했기 때문에 사태 압박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국민들이 전혀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의 어떤 결과가 나오면 역시 뭐 나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지지도는 바닥이 될 것이고 사실상 또 사태 압박을 받겠죠. 지금 네타냐후 머릿속에 있는 가장 큰 고민은 뭘까요? 정치적 생존? 어쨌든지 나는 이 어려운 난관을 뚫고 나는 다시 살아남을 거야. 실제로 그랬고요. 사실 2년 전에 총선에서 나타냐후가 다시 총리가 될 것이라고 사실 상상을 못했어요. 연정이 무너지고 재판이 시작되고 이제 정치적 생명이 끝난 거 아닌가 그런 분석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화려한 컴백을 하더니 지금 계속 이어가고 지금도 나는 여전히 총리를 꿈꾼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총리를 하고 싶다고 이러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자기가 성공하고 계속 유지하고 싶은 욕심이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교양을 부탁해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우리 집 양이는 밤마다 뛰어다녀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추워. 예방주사 어디가 쌀까요? 당신의 궁금증 지식비서 스포에서 해결하세요.